자, 10월 모의고사, 고1 10월 모의고사 10번부터 해설하겠습니다. 앞에는 쉬우니까요. 자, 주사위를 던져서 두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A, B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거 A, 두 번째 거 B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4의 약수 A 곱하기 B가 4의 약수 또는 12의 배수인데 4의 약수와 12의 배수는 겹치지 않죠. 그죠? 그래서 4의 약수는 1, 2, 4고요. 그 다음에 곱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12의 배수를 생각합니다. 자, 주사위의 곱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12의 배수는 12, 24, 36이 끝이겠죠. 자, 그러면 4의 약수 1, 2, 4부터 먼저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은 4의 약수 1이 나올 때는요. 요걸 지금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12의 약수랑 별도로 한번 진행을 합시다. 자, 그러면 12의 약수와, 아니 4의 약수와 12의 배수는 별도로 진행을 해도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4의 약수, 곱이 1이 나오는 경우는 1, 1밖에 없죠. 자, 곱이 2가 나오는 경우는 1, 2와 2, 1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곱이 4가 나오는 경우는 1, 4와 2, 2와 4, 1 세 가지가 있게 되죠. 그래서 총 6가지가 나오겠네요. 자, 12의 배수 12일 때 먼저 봅시다. 자, 12일 때는 뭐죠? 2, 6, 3, 4, 4, 3, 6, 2 3개가 4개가 있고요. 자, 24일 때 볼게요. 3, 8은 안 되니까 4, 6과 6, 4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36은 6, 6 한 개밖에 없죠. 자, 아까 처음에 4의 약수일 때가 6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12의 배수일 때가 몇 가지죠? 7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번에 총 경우의 수,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1번 문제 봅시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요. 첫 번째 거가 D1이고요. 두 번째 게 D2가 됩니다. 그냥 단순한 계산 문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10분의 절대값 3m m 플러스 3이고요. 이게 D1이죠. 자, D2는 루트 10분의 0,5니까 절대값이 8이 되겠죠. 자, 요게 크다고 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2m 플러스 3의 절대값이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자, 요 절대값을 풀면 2m 플러스 3이 8에서 마이너스 8까지가 되고요. 그러면 이 m의 범위는 5부터 마이너스 11까지가 됩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마이너스 2분의 11부터 2분의 5까지이기 때문에 자, 해당되는 정수는 이가 지금 마이너스 5.5 정도 되고요. 이게 2.5 정도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부터 쭉 계산해서 2까지가 되겠죠. 자, 개수로는 빼서 2를 더하기 때문에 맞죠? 답은 8개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볼게요. 자, Z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자, 제곱을 해서 실수가 되는 거 뭐가 있죠? 자, 제곱을 해서 실수가 되는 거는 Z가 순허수이거나 실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자, 두 가지를 다 해줘야겠죠. 그럼 Z를 실수부, 허수부로 나눠 봅시다. 자, 실수부는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2이고요. 그 다음에 허수부는 A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이 0이거나 이쪽이 0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이럴 때가 있죠. 자, 이럴 때는 그냥 뭐 A를 두근의 합을 구해도 되지만 이제 A 값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4와 3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a-6이 0일 때가 될 겁니다. 그래서 a는 6이 되겠죠. 자, 모든 값의 합이라고 하니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정수의 개수가 10이 되는 정수의 개수가 10개라는 소리죠. 자, 연립부등식 그냥 풀겠습니다. 자, 요거 풀면 2n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n보다 작거나 같게 나옵니다. 자, 저거 풀면 x 마이너스 3n이기 때문에 3n에서 마이너스 2n 사이가 되겠죠. 자, 저 두 개를 수직선으로 나타내서 공통 범위를 찾겠습니다. 자, 하나는 마이너스 2n에서 3n까지고요. 자, 남은 하나는 2n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n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n에서는 하나의 답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2n하고 3n 사이는 자, 개수는 빼서 2를 더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개수는 n 플러스 1개가 나오고요. 여기에 또 한 개가 추가되기 때문에 전체 개수가 n 플러스 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0개가 된다고 하니 n은 8이 되겠네요. 이제 1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볼게요. 자, EBS 그 책에서 유형편에서 나왔던 문제와 거의 동일한 문제입니다. 자, 하나의 좌표는 마이너스 3,2고요. 자, 하나의 좌표는 2,6이 됩니다. 여기 한 요 정도 있다고 할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3,2가 되죠. 자, AB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X축 위의 두 점 PQ에 대하여 AP 플러스 QB의 최소값인데 PQ가 2를 유지하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다면 이 PQ가 서로 움직일 텐데요. 단 길이 2를 유지하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길이는 AP 더하기 BQ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하죠. 자, 그러면 PQ가 움직일 텐데 X축을 어떻게 움직여도 PQ의 간격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 간격을 이제 이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면 여기는 B좌표 있죠. 여기는 B좌표를 1만큼 왼쪽으로 당겨줍니다. 자, 1만큼 왼쪽으로 당겨서 얘를 B'이라고 할게요. 그럼 B'의 좌표는 당연히 1,6이 되겠죠. 자, 이제 저렇게 당기는 이유는 PQ의 길이가 1만큼 유지가 되기 때문에 B를 왼쪽으로 1만큼 당겨서 PQ의 길이만큼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없애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PQ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죠? 이렇게 연결했을 때 QB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똑같게 평행사변형으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AP 플러스 QB라는 거리가 AP 플러스 Q가 아니죠. PB'의 길이와 같다. 요 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AP 플러스 PB'의 최소값을 구한다.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제 요 최소값은 명확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B'을 X축으로 대칭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B2'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1,-6이 되겠죠. 그래서 1,-6이라는 이 점과 A를 연결하는 요게 바로 최소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최소의 거리를 구해줍니다. 자, 그러면 최소의 거리를 보면 B2'이 필요하죠. 그럼 B2'의 좌표는 1,-6이고요.
A의 좌표는 마이너스 3,2이기 때문에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최소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루트 16 플러스 64죠. 그럼 루트 80이기 때문에 4루트 5와 같은 답이 나오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5번 문제 볼게요. 자, 행렬 문제인데 B와 C의 행렬에 대해서 나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인 게 C 행렬에 대한 그 이야기가 구체적이니까 먼저 Cn의 0이라는 조건을 갖고 C 행렬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1행 1열의 성분과 2행 1열의 성분이 같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C 행렬을 KK 이렇게 같게 만들고 여기를 M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CA 행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KKMN과 자, A 행렬이 0, 0, 6, 0이죠. 자, 이제 요걸 계산하면 6M 맞죠? 6M에다가 0에다가 그 다음에 얘는 6N에다가 이건 0에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요게 영행렬이래요. 요게 영행렬이라고 하니 M과 N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M과 N을 0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K 행렬의 모양을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B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이 3이라고 하네요. 자, B 행렬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얘를 A, B, C, D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AB 행렬이 0이라는 것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그럼 AB 행렬은 AB 행렬을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AB 행렬은 0060과 A, B, C, D이기 때문에 이걸 곱해주면 뭐가 되죠? 0 맞죠? 0, 0 그 다음에 뭐가 되죠? 6A 그 다음에 6B 이렇게 되죠. 6A, 6B가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근데 이게 영행렬이라고 나왔어요. 자, 영행렬이라고 나왔으면 지금 A, B를 그냥 계산한 건데요. 0, 0 맞죠? 0, 0, 6에 6B라 더 있습니다. 그러면 A와 B가 모두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 사실을 이제 알았고요. 자, 그럼 B 행렬을 다시 써본다면 B 행렬은 0, 0, C, D 이제 이런 행렬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B, C는 A라는 조건까지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자, 그럼 B, C. 자, B, C니까 B는 00CD고요. 그 다음에 C는 K0, K0이죠. 자, 요걸로 계산하면 0이 되고 이쪽도 0이 되고 또 뭐가 되죠? K, KC, KD니까 C 플러스 T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C 플러스 T.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0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KC 플러스 T 요 부분이 뭐가 되죠? 6이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나온 사실을 정리해 볼게요. 자, 저기 보면 B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이 3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3인데요. A, B가 0이기 때문에 C 플러스 D가 3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K, C 더하기 D가 6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C 플러스 D에 3을 집어넣으면 3K는 6이 되죠. 6이 돼서 결국은 K는 2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K가 2가 되면 C 행렬이 2, 0, 2,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행렬의 C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은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볼게요. 자, 조건을 잘 체크해 봅시다. 1학년 3명, 2학년 2명, 3학년 1명 있는데 5명을 선택하고 발표를 시킨대요. 근데 1학년끼리는 연속해서 발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6명 중에 5명을 선택하는데 1학년의 명수가 더 중요하겠죠. 그럼 첫 번째. 자, 1학년이 3명일 때를 볼게요. 자, 1학년이 3명이면 2학년 2명과
3학년 1명 중에서 몇 명을 뽑죠? 2명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3C2가 되죠. 자, 그러면 1학년 3명과, 자, 1학년 3명을 A, B, C라고 할게요. 1학년 3명과 2학년 1명, 3학년 1명을 뽑아야 됩니다. 자, 2학년 1명을 P, 3학년 1명을 Q라고 할게요. 자, 근데 이거를 일렬로 나열을 시킬 건데 1학년은 이웃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1학년 사이에 PQ가 이 속에 들어간다. 이쪽 배열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A, B, C 1학년을 배열하고 2학년, 3학년 PQ는 A, B 사이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1학년이 2명일 때를 봅시다. 자, 1학년이 2명이면 1학년 3명 중에 2명을 뽑아야겠죠. 뽑고 나머지 2학년, 3학년은 3명이기 때문에 어차피 얘네들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자, 아까 같은 상황과 비교를 해봅시다. 1학년 2명을 A, 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을 P, Q, R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1학년끼리 이웃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2학년, 3학년을 배열하죠. 2학년, 3학년을 배열하면 3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A, B를 P, Q, R 사이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곱하기 뭐가 되죠? 사이사이에 집어넣는다. 4P, 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상황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 상황은 뭐죠? 66은 36인가요? 36까지네요. 그죠? 자, 두 번째 상황. 얘는 3 곱하기 6 곱하기 12. 그래서 18 곱하기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 곱하기 12가 얼마죠? 18 곱하기 12. 18 곱하기 12를 하면 216이 되네요. 그래서 216과 36을 더해주면 16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볼게요. 양수 A에 대하여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2차 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대칭축이죠. 저 2차 함수를 그려보면 자, 대칭축이 얼마죠? 대칭축이 4가 됩니다. 자, 그리고 구간이 0부터 A까지라고 나와 있죠. 0은 분명히 4의 왼쪽에 있는데 A가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자, 이제 상황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먼저 두 가지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0은 4보다 무조건 왼쪽에 있죠. 자, 그러면 0을 집어넣었을 때의 값부터 먼저 찾아봅시다. 자, 0을 집어넣으면 0,-7이 되네요. 0,-7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볼까요? 자, 꼭지점의 좌표는 4를 집어넣었을 때가 되죠. 그럼 얼마죠? 마이너스 32 플러스 64 마이너스 7 맞나요? 그러면 32에다가 7을 빼니까 25인가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꼭지점의 좌표는 4,25가 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하기 위해서 썼는데요. 이 꼭지점의 좌표 4,25가 됩니다. 자, 그러면 A라는 구간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A라는 구간이 4보다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4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4보다 왼쪽에 있다고 합시다. 자, 4보다 왼쪽에 있으려면 이렇게 A가 존재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합이 0이 돼야 되죠. 그럼 이 구간에서는 최소가 마이너스 7이니까 이 최대가 되는 포인트 있죠. 이 최대가 되는 포인트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A가 4보다 작거나 같을 때입니다. 자, 이때는 최대인 FA가 최대값과 최소값이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얘는 7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당연히 이렇게 돼야 최대와 최소의 합이 0이 되겠죠. 자, 요거 먼저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럼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 2a 제곱에 약분되니까 a 제곱에 마이너스 8a 맞죠? 플러스 7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a 값은 1과 7이 나오는데 4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무조건 1만 답이 되겠죠. 자, 먼저 이런 상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상황은 어떨 때냐면 a가 맞죠? a가 4보다 클 때예요. a가 4보다 클 때. 자, a가 4보다 클 때는 한 이렇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 상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자, 현재 최대값이 25이기 때문에 최소값을 마이너스 25를 찍어줘야 최대 최소의 합이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a가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번에 a가 4보다 클 때인데요. 자, 이때는 최소값을 만들어낸 fa가 마이너스 25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25가 되죠. 그러면 2a 제곱 마이너스 16a 넘어가면 마이너스 18인가요?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9는 0이 되죠. 그래서 a 마이너스 9니까 a는 9와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4보다 큰 값이라고 하니 9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더해주면 17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8번 문제 봅시다. 자, 요 식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저거 조리제법 써보면 자, 조리제법을 먼저 진행해 봅시다. 저기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2a 플러스 2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a 플러스 3 자, 이렇게 나눠 떨어지는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 식을 인수분해 해보면 x 플러스 1 x제곱 2a 플러스 2x 플러스 a 플러스 3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은 첫 번째 이 부분이 완전 제곱이 된다를 쓸게요. 이 부분이 완전 제곱이 된다. 그럼 첫 번째의 경우는 저 부분이 완전 제곱이 된다는 것은 판별식이 0이라는 거죠. 자, 판별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는 0이다를 써보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요. 자, 여기서 a는 a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 하나 1 하나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와 1일 때 두 가지로 또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은 자, a가 마이너스 2일 때 자, 저 주어진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a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2를 넣어봅시다. 그럼 뭐가 되죠? 중간이 마이너스 2x가 되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1일 때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a가 마이너스 2일 때를 했고 이번에는 a가 1일 때를 해봅시다. 자, a에 1을 집어넣으면 이 부분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돼서 인수분해 형태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노란색 밑줄을 친 부분이 완전 제곱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 봤고요. 자, 계산만 맨 나중에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이 부분에서 x 플러스 1이라는 또 하나의 인수를 가지고 있을 때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x 플러스 1, 뭐 x 플러스 p의 형태로 만들어질 때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노란색 밑줄 친 부분에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 얘가 0이 된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러면 a가 넘어가면 a는 2일 때겠죠. 이 상황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까 이 두 가지 상황 이외에 요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2일 때를 두고 직접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2일 때란 것은 저 밑줄 친 부분이 인수분해가 되는데, 자, 차분하게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저 밑줄 친 부분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까? 한번 A에 2를 대입해 봅시다. 그럼 이 부분이 x제곱에 플러스 6x 플러스 5가 될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5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그럼 최종적인 이 형태는 x 플러스 1이 두 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곱이 되고요. 남은 하나는 x 플러스 5 이런 형태를 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a, b, c를 구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게 최대 실수인지 볼게요. 자, 첫 번째 상황은 a가 마이너스 2고요. b는 플러스 1이고, 맞죠? c는 마이너스 1이 돼서 첫 번째 상황은 합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상황 볼게요. a는 1이고 b도 1이고 c도 2니까 답은 4가 되고요. 자, 세 번째 상황을 봅시다. a가 2, b가 5, c가 1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8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게 최대값이 되고 요 부분이 최소값이 되는 최종적인 요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번 문제 두 개를 더하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9번 문제를 봅시다. 자, 먼저 그 나누고 이렇게 목과 나머지의 이야기 할 때는 항상 차수가 중요하죠. 다항식에서는. 자, 이거는 최고차가 1인 3차 다항식이라고 하고요. 모든 항의 개수가 실수인 어떤 의미가 있겠죠. 자, 먼저 가조건부터 점검을 해봅시다. 자, px로 나눴을 때 몫은 qx고 나머지가 저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fx를 px로 나누면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px 플러스 qx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저거에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차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px의 차수가 몇 차씩인지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px 3차라고 볼게요. 3차. 자, 3차라고 생각을 하면 qx는 상수가 되죠. 자, 근데 이 오른쪽 부분이 있죠. 이 오른쪽 부분이 마찬가지로 3차가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은 안 맞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현재 상황과 맞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서 px를 2차라고 하고요. qx를 1차라고 한번 해볼게요. 1차. 자, 근데 오른쪽 보면 px가 2차고 qx가 1차인데, 자, 제곱을 하면 2차가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px가 이 qx의 차수를 상쇄시켜 준다고 하면, 맞죠? 상쇄시켜 준다고 하면 이게 1차나 또는 상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처럼 2차가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냅두겠습니다. 자, 세 번째의 경우를 볼게요. 자, px가 1차고 qx가 2차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은 4차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유일하게 우리가 가능성을 놓고 볼 때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보면 px가 2차, qx가 1차, 그 다음에 또는 이 나머지가 1차가 되든지, 맞죠? 아니면 상수가 되든지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나의 상황을 볼게요. 자, 나의 상황을 보면 fx를 이번에는 qx로 나눴더니 몫이 px고 나머지가 px 플러스 qx의 제곱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여기다 한번 붙여볼게요. 자, 가능성이 있는 경우 뭐였냐면, 뭐였죠? qx가 1차인 경우, px가 2차인 경우가 가능성이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나머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두 번째 경우는 1차로 나눴어요. 1차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는 상수항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가조건에서 1차 또는 상수였는데 이번에 1차가 되지 않고 상수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x를 보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px가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px는 몇 차식이죠? 2차식이죠. px는 2차식이고요. qx는 1차식입니다. 자, 근데 px 곱하기 qx라는 부분이 생겼는데 이 부분이 바로 3차를 만들어내야겠죠. 근데 3차를 만들어내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px 곱하기 qx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자, px의 식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qx의 식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죠? 곱해서 1이 돼야 되니까 a분의 1x 플러스 m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곱했을 때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남은 조건들을 점검을 해보면, 자, 여기서 p0이 마이너스 2고 q0이 1이라는 식이 나왔죠. 그러면은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p0은 마이너스 2니까 c가 마이너스 2고요. 맞죠? 그 다음에 q0이 1이니까 여기서 m이 1이죠. 1. 그러니까 m이 1이 될게요. 자, 그러면 나머지 식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요거는 a분의 1x 플러스 1이라고 px, qx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자, 바로 px 더하기 qx의 제곱의 모양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게 상수꼴이라고 아까 했었죠. 그러면 최종적인 px 플러스 qx의 제곱 이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px라고 하면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고요. 자, qx의 제곱이라고 하면 a분의 1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 한번 계산을 먼저 해줄게요. 자, 그러면 뭐가 되죠? a제곱분의 1 x제곱 맞죠? 플러스 a분의 2x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서로 계산했을 때 상수항만 남아야 된다는 뜻이 돼요. 그럼 그 부분만 이제 점검을 해봅시다. 최종적으로. 아, 이것들을 계산해서 상수항만 남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a 제곱분의 1 요게 2창의 개수고요. b 플러스 a분의 2 요게 1창의 개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상수항이 되려면 2창의 개수도 0이 돼야 되고요. 1창의 개수도 0이 돼야 되는 이런 조건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0이 된다는 것은 a 플러스 a 제곱분의 1이 0이죠. 그러면 a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요. 모든 항의 개수가 실수란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연스럽게 a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러면 얘도 0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b는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하면 px와 qx가 전부 다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px는 얼마죠? 2차식인데 a-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x제곱에 b는 2죠. 2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qx a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px와 qx를 전부 다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 이 마지막 상수항 나오는 부분은 뭐였죠?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이제 f2를 구하라고 하면, 자, fx는 px와 qx의 곱에다가 끝에 마이너스 1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f2 값 마저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f2 값은, 자, f2 값은 px와 qx가 나와 있으니까 p2 값과 q2 값을 곱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죠. 그럼 P2 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2가 되고요. Q2 값은 뭐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2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9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봅시다. 자, 삼각형 ABC인데 AB와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생긴 모양을 먼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죠. 여기를 A, 여기를 B, C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BC의 길이가 나왔고요.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죠. 그럼 이제 무게중심에 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A에서 BC의 중점으로 이렇게 수직이등분하는 점을 하나를 만들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수직이등분이 되는 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수직이등분이 되는 이 선을 가정을 하고 여기를 중점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2등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M을 B, C라고 이제 좌표를 잡고 있죠. 여기를 M이라고 해서 B, C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과정을 볼게요. BC의 중점을 B, C라고 했고 A 좌표를 2A, 0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무게중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0,2가 무게중심이라고 하니 요 G 좌표, 요게 0,2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0,2라는 점은 2대1의 내분점이 되죠. A 좌표와 M 좌표의 2대1의 내분점이 G 좌표가 될 겁니다. 맞죠? 그럼 2대1의 내분점 공식으로 보면 요거를 2대1로 내분한다 라는 공식으로 보면 3분의, 맞죠? 3분의 뭐가 되죠? 2B 플러스 2A죠. 자, 그 다음에 Y 좌표는 3분의 2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A 더하기 2B라는 부분이 0이 되니까 당연히 B는 마이너스 A가 되고요. 3분의 2C가 2이기 때문에 C는 당연히 3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AB와 AC의 길이가 같고 2등변이고 AM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1이므로 라고 했는데, 자, 직선 BC의 방정식은 그죠? 먼저 B, C를 우리가 새로 찾은 마이너스 A, 3으로 바꾸고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A, 3을 지나고 이렇게 되겠죠. 기울기가 A인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A가 여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3이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마찬가지. 자, B의 X좌표를 K라고 하는데 B의 Y좌표가 얼마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X 자리에 K를 집어넣는 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A3은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봅시다. BM이 2분의 1 BC라고 되어 있네요. 자, BC가 여기에 나와 있죠. 그러면 2분의 1 BC라고 하면 루트, 자, 2분의 1 BC라고 하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 2분의 1 BC죠. 자, 그게 BM과 똑같다고 합니다. 자, 근데 아까 지금 B의 Y좌표와 X좌표를 이제 구한다고 했죠. 자, 이제 여기서는 B의 X좌표가 C의 X좌표 다 크다고 했으니까 뭐 이제 우리 눈에 좀 익숙한 좌표로 보면 이쪽을 B로 이쪽을 C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B의 좌표를 한번 구해볼까요? BM의 길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B는 좌표로 놓고 보면 X좌표를 K라고 했고요. Y좌표는 여기 나와 있죠. 이 부분이 Y좌표가 됩니다. Y좌표는 뭐가 되죠? A제곱 플러스 AK 플러스 3이 B의 좌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M의 좌표는 마이너스 A, 3이 M의 좌표가 되죠. 그럼 이제 BM의 길이를 구하는 식을 여기다 써봅시다. 자, BM의 길이는 루트 뭐가 되죠? 루트 K 플러스 A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3이 빠지니까 A제곱 플러스 AK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이제 계산하면 여기서 K 값을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계산할 부분은 바로 마지막 계산한 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의 식만 좀 더 간단히 하면 되겠죠. 자, 이제 k 플러스 a의 제곱까지 나왔는데, 자, 오른쪽에서 보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a 플러스 k의 제곱이고요. 저기서는 a로 묶으면 a가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a 제곱으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리고 남은 부분을 써보면 남은 부분 또한 a 플러스 k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a 플러스 k의 제곱이 밖으로 나가니까 절대값 a 플러스 k가 될 거고요. 남은 부분은 a 제곱 플러스 1로 계산이 되죠. 그럼 이제 왼쪽에 남은 부분과 같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1이 공통이죠. 그럼 이게 사라지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남은 부분은 뭐가 되죠? 절대값 a 플러스 k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B의 X좌표가 M의 X좌표보다 더 크다. 그 다음에 B의 X좌표가 C의 X좌표보다 더 크다라고 하니 K가 마이너스 A보다 더 크다. 이제 이렇게 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K는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 M의 좌표와 B의 좌표로 볼 때 B의 X좌표가 좀 더 크겠죠. 그러니까 A 플러스 K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놓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K는 뭐가 되냐라고 물어볼 때 K는 1-A가 되겠죠. 1-A. 그래서 K의 1-A를 집어넣어서 마지막에 B의 X좌표, Y좌표의 합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B의 X좌표, Y좌표의 합은 A제곱 AK 플러스 K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러면 A제곱에 A로 묶으면 K 맞죠? K로 묶어야겠죠. K로 묶으면 A 플러스 1 플러스 3이 되고요. K 대신에 1-A를 집어넣으면 A 플러스 1 플러스 3이 되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돼서 답은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라에 들어갈 값이 4가 될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결과를 놓고 마지막 정리를 해봅시다. 가라에 알맞는 수를 PQ라고 했네요. 그럼 가가 뭐였죠? 가가 3이었으니까 3이 P였고요. 라에 해당하는 게 Q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 다에 알맞는 식이 FAGA인데 그러면은 FA는 나니까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죠? 라에 해당하는 식, 다에 해당하는 식이죠. 다에 해당하는 식이 뭐였죠? 1-A였죠. 그러니까 GA는 1-A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보고 최종적인 식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P는 뭐였죠? P는 이제 3이었죠. 그러니까 FP는 F3이어서 3이 되고요. Q가 뭐였죠? Q는 라였죠. 4입니다. 4. 그러면은 지금 GQ를 구하라고 하니 GQ는 G4고요. GX가 1-A니까 저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1-4 해서 답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3의 값 이게 FP, 여기 나오는 마이너스 3의 값 이게 GQ.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2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계산 실수를 합니다. 자, 21번 문제 볼게요.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이번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가장 창의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문제도 좋긴 하지만 이거는 지금 그 도형의 성질이나 대칭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문제 접근을 천천히 해볼게요. 중심 좌표가 A라고 나왔죠. 1사분면에. 자, 중심을 여기를 A라고 합시다. 자, 조건 있는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해서 원을 만들었다고 하니 A에서 원점 대칭을 시킨 반대편, 그죠? 요 반대편이 새로운 원의 중심이 되겠죠.
이제 새로운 원의 중심이 된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삼각형 OPQ의 외접원의 중심이 선분 PQ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외접원의 중심이 선분 위에 있는 경우 어떤 경우죠? 자, 삼각형에서 외심이 선분 위에 있다. 이거는 직각삼각형밖에 안 됩니다. 선분 PQ 위에 있다는 것은 그죠? PQ가 지름의 양 끝인 이제 그 직각삼각형에서 지름의 양 끝이 되는 빗변의 중심이 외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직각삼각형을 그리라는 뜻이에요. 자, P는 C1 위에 있고 그 다음에 Q는 C2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O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무렇게나 P라는 한 점을 C1 위에 잡고요. 요것과 직각을 만들게 Q라는 한 점을 C2 위에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점 O가 되고 이 부분이 바로 직각이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PQ의 길이가 6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어서 이 길이 이제 6이라고 나왔죠.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O는 원점 대칭이 기준점이 되는 점이고요. 자, 그러면 OP가 있는데 이 OP를 쭉 더 연장을 이렇게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연장을 시켜보면 여기 나오는 이 각도 직각이 되겠죠. 직각이 되죠. 자, 그러면 직각이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새롭게 만난 이 점 있죠. 이 점과 Q를 연결시킬 때도 이 부분 또한 이 원에 뭐가 되죠? 지름이 된다는 뜻입니다. 요것 또한 이 원에 지름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야 저 부분이 직각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QO를 보면 QO도 또한 연장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연장선이 만들어지겠죠. 연장선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또한 직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또 여기서 새로운 지름이 나온다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됐죠. 자, 그 다음에 새롭게 만나는 C2와 만나는 점, 여기를 그냥 아래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원점 대칭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OR의 길이 있죠. OR의 길이랑 OP의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 이 RQ의 길이도 6이 되고요. 당연히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 반지름의 길이는 3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온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이 A라는 점 있죠? A라는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반지름이 3인 원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자, 원의 방정식 C1의 원의 방정식을 써보면 반지름이 3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원은 0,0을 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당연히 9가 될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을 했을 때의 두 번째 원의 중심은 원점 대칭을 했으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원의 방정식도 이제 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x 플러스 a의 제곱, y 플러스 b의 제곱은 9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죠. 이 점을 b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b의 좌표를 한번 구해 보려면 여기서 어떻게 b의 좌표를 구해야 되죠? y 대신에 0을 집어넣어 봐야 b의 좌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y는 0을 대입해 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넘기면 9-b제곱이 되죠. 근데 9-b제곱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9-b제곱은 a제곱이죠.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a의 제곱이 a 제곱이기 때문에 x 플러스 a는 a가 되든지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x의 좌표는 0이 되든지 마이너스 2a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b의 좌표는 당연히 마이너스 2a, 0이 되겠죠. 자, 맞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B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했습니다. 자, B에서의 접선 방정식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B에서의 접선 방정식이 L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점 B는 Q, 그러니까 두 번째 원에서 지금 점 P는 우리가 원으로 보면 이 두 번째 원 위에 있는 점이죠. 자, 좌표를 설정을 해서 원 위에서의 접선 방정식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B의 좌표는 마이너스 2a, 0인데요. 바로 이 원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 위에서의 접선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죠. 공식이죠, 공식. 뭐 x1x, y1y 공식을 중심이 0,0이 아닌 원에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 공식을 이제 한번 써보면 그 공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 여기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은 어떻게 되죠? x1-a, x-a 플러스 y1-p, y-p는 r제곱. 이게 이제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2a, 0이고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접선 방정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접선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를 대입했을 때죠. 그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a에 x 플러스 a 맞죠?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b에 y 플러스 b는 9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L의 직선 방정식이 여기서 등장을 하죠. L의 직선 방정식은 ax-by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9는 0이라는 직선이 생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점 A에서, 점 A가 뭐죠? 점 A는 a, b였죠.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점 A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는 말이죠. 자, 직접 거리를 구해 봅시다. 자, 생각보다는 계산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직접 한번 구해 볼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분모고요. 맞죠? 그 다음에 절대값 뭐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9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의 조건을 더 써야 되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b분의 a가 되죠. 그럼 결국은 b분의 a가 2분의 1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럼 여기서 b는 2a라는 결론이 나오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9이기 때문에 b는 2a를 대입해보면 5a제곱이 9가 되고요. 그래서 a제곱은 5분의 9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제곱은 5분의 36이라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제곱과 b제곱을 여기 이제 대입해 줄 수가 있겠죠. 이 최종적인 식에. 자, 계산해 줍시다. 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아까 뭐였죠? 3이죠, 3.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9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절대값에 나머지 a제곱과 b제곱을 계산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되죠? 5분의 18 맞죠? 마이너스 5분의 72 플러스 9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 답은 5분의 3이 되겠네요. 자,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접선 방정식 이용해서 뭐 계산이 좀 복잡하지만 이 도형에서 반지름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26번 문제 볼게요. 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라고 하죠. 자, 일단 저 형태를 보면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가 좀 더 쉽게 계산이 됩니다. 자, 바로 인수분해 먼저 해볼게요. 2x제곱 플러스 kx. 하나는 2이고 하나는 8이죠. 자, 실근의 개수가 2개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방정식이 2개가 등장합니다. 자, 실근의 개수라는 것은 판별식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2개를 판별식을 써볼게요. 하나는 판별식이 이렇게 되고요. 하나는 판별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판별식의 모양으로 봐도 k제곱 마이너스 16이 k제곱 64보다는 크죠. 그죠? 둘 다 중근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실근이 2개고 하나는 실근이 없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큰 쪽이 실근이 2개고요. 작은 쪽이 실근이 없다. 이제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첫 번째 범위는 k는 4보다 크고 k가 마이너스 4보다는 작고요. 자, 두 번째 범위에서는 k가 8과 마이너스 8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연수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교집합을 시켜보면 k는 4보다 크고 8보다 작다는 조건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자연수는 5, 6, 7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자연수의 합을 구하라고 돼 있으니 다 더해보면 답은 18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볼게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다라고 하네요. 자, 이 주어진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말이 언급이 먼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판별식을 먼저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은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2k제곱이죠.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0보다 크다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3k제곱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k의 범위는 4보다 크거나 아니면 k의 범위는 0보다 작다가 나오겠습니다. 자, 먼저 판별식을 통해 k의 범위를 먼저 찾아주고요. 자, 두 번째. 자, 알파, 베타의 관계식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근데 알파, 베타라는 것은 저기서 나오는 두 근에 해당하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먼저 적어줄게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k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k제곱에 플러스 3k가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알파, 베타가 저거에 해당하는 근이기 때문에 알파를 넣어도 성립하고 베타를 넣어도 성립할 겁니다. 근데 여기 현재 알파 제곱이 들어있죠. 그래서 알파 제곱을 이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있는 식에 알파를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마이너스 2분의 k 제곱 플러스 3k. 자, 알파가 근이기 때문에 당연히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파 제곱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알파 제곱은 2분의 k제곱에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k 알파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식에서 볼 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k 베타라고 돼 있죠. 자, 알파 제곱에 저걸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이제 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분의 k제곱에 마이너스 3k를 쓰고 k로 묶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였죠? 이게 마이너스 k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나온 식을 가지고 최종적인 계산을 해보면 2분의 3k제곱 마이너스 3k가 되고요. 요 답이 12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3을 약분해보면 3을 약분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k제곱에
마이너스 2k에 마이너스 8은 0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k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데 k가 4보다 크거나 0보다 작다고 하니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k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적용할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가 나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27번의 답은 20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봅시다. 지금 원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요. y축과도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말을 잘 보면 가를 볼게요. A, B를 즉 x축과 만나는 점을 1대4로 내분하는 점이 있는데 그 점이 y축과 만나는 두 점의 중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아무리 그려봐도 이게 가능한 경우는 CD, 그죠? y축과 만나는 CD의 가운데의 점이 원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상황을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축과 만나는 점에 1대4 내분을 하는데 그게 y축과 만나는 점의 중점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은 우리가 이제 원으로 가정해봤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점의 좌표, 원점이 1대4 내분의 중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좌표를 마이너스 a, 0으로 둔다면 이 좌표를 4a, 0으로 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점이 1대4 내분점에 해당하죠. x축과 만나는, 그러면은 이게 a라는 점이 될 거고 요게 b라는 점이 될 겁니다. 그럼 CD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점이 원점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하나를 C라고 하고 여기 하나를 D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A, B가 지름이 양 끝이니까 이 중심 있죠. 중심은 2분의 3A, 0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봅시다. 직선에 접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직선이 뭐 3분의 4 정도의 기울기를 갖고 있으니 이렇게 생긴, 그죠? 직선에 접한다고 이런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직선에 접한단 말을 왜 줄까요? 당연히 중심에서. 원의 접선은 중심에서 연결했을 때 수직이 되는 이 조건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인 것 같다. 이 식을 이제 사용을 하고 문제를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중심, 여기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볼게요. 자, 근데 거리가 뭐가 돼야 되냐? 이 반지름을 보니까 2분의 5a죠. 반지름 2분의 5a가 돼야 된다는 뜻이 됐습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4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5죠. 절대값 뭐가 되죠? 6a 플러스 13이 됩니다. 요게 반지름 2분의 5a가 된다. 이렇게 식을 풀어야겠네요. 자, 그러면 전개를 해주면은 자, 맞게 했나요? 6a 맞죠? 이 절대값 6a 플러스 13은 25a가 되고요. 그럼 결론은 12a 플러스 26이 25a가 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25a가 될 겁니다. 자, 여기 현재 여건상 a는 양수가 돼야겠죠. a가 양수가 돼야 되니 여기서 만족하는 답은 요거가 되겠네요. 그럼 13a가 26이죠. 그래서 a는 바로 2가 되겠습니다. a 값이 바로 나왔네요. 자, 사각형 AB 뭐죠? 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나온 최종적인 목표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자, 사각형의 넓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의 2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요 삼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저 원의 방정식하고 반지름까지 다 알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을 직접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A에 2를 집어넣으면 중심은 3,0이 되죠. A에 2를 집어넣으면 반지름은 5가 됩니다. 자, 그럼 원의 방정식 이렇게 되겠죠. x-3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반지름 5니까 25가 될 거고요. 자, C 좌표는 x가 0일 때니까 x에 0을 대입해 보면 y 제곱은 16이 되겠죠. 그러면 C 좌표는 0,4, t 좌표는 0,-4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니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배를 만들어 봅시다. 자, 넓이 S는 2분의 1에 밑변은 5a죠. 5a니까 10, 높이는 4죠. 이 삼각형이 2개가 있으니 답은 40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볼게요. 그 도형을 미지수를 설정해서 이제 하나씩 찾아가면서 계산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조건을 정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자, 정사각형이 윗면과 아랫면이 정사각형이래요. 그리고 AP, BQ, BF가 같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AP 이 길이죠. 당연히 BQ는 이제 직사각형으로 포함됐으니까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같죠? BF까지 같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오는 그 변의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정사각형을 기반으로 이제 변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요걸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를 B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BF의 높이도 B가 되겠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PD. 자, PD라는 것은 위에 ABCD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미지수를 또 쓰지 말고 이거를 A-B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죠. 자, 이제 조건들을 한번 여기다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제 요거부터 먼저 봅시다. 첫 번째. AB는 A죠. 그 다음에 BF는 B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SD의 제곱을 곱하래요. 자, SD가 뭐죠? SD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대각선의 길이네요. 그렇죠? 대각선의 길이. 그럼 대각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제곱 플러스 제곱의 루트가 SD의 길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제 세 가지 피타고라스를 쓰는 거죠. 자, 이 피타고라스를 쓰는 건 SG의 길이와 SG의 길이가 뭐죠? 이게 A-B죠. 그 다음에 GH. 그 다음에 이게 A죠, A고 이게 B입니다. 자, 그러면 제곱이 SD의 제곱이 될 거예요. 자, 한번 이거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SD의 제곱은 A-B의 제곱이 있고요. 또 A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B 제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SD의 제곱이 될 거예요.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 줍시다. 자, 그러면 2A의 제곱 더하기 2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 정도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요게 지금 이 부분입니다. 자, 요게 4분의 35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안에 있는 2를 밖으로 빼볼게요. 최대한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계산하기 편하게 얘를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3AB라고 굳이 써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요게 4분의 35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 이따 다시 건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됐고요. 자, 두 번째는 V1과 V2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V1과 V2가 뭔지를 볼게요. 자, V1이 뭐죠? 제일 큰 A, B, C, D, 그 다음에 E, F, G, H. 제일 큰 거의 부피가 V1입니다. 자, V1은 보니 윗뚜껑은 넓이가 A제곱이고요. 높이는 B니까 A제곱 B가 V1이 될 겁니다.
자, V2가 뭔지를 봅시다. V2는 뭐죠? V2는 A, B, 그죠? A, B, BQ, PQ 요걸로 만들어진 직육면체를 말하죠. 그럼 이제 위의 넓이가 뭐죠? 위의 넓이는 AB가 되고요. 높이가 B니까 AB의 제곱이 되겠네요. 이게 V2가 됩니다. 자, 2개 더해서 4분의 15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2개 더해서 4분의 15 이렇게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A제곱 B랑 AB제곱을 더한다 라고 했을 때 AB로 묶으면 이게 A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맞죠? 요게 4분의 15라고 이렇게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게 뭐냐면 AB는 A죠. BF는 B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아까 첫 번째 식을 이제 전개를 해가지고 이 두 번째 식을 사용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식 전개하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6 A 플러스 B는 4분의 35다. 이렇게 식이 나오죠. 하지만 여기 보니까 중간에 AB 곱하기 A 플러스 B가 들어있네요. 바로 이 위에 있는 숫자를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4분의 15 이거는 4분의 35 이렇게 되겠죠. 그럼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4분의 35에다가 넘어가면 뭐죠? 90을 더하는 거죠. 그럼 4분의 125가 되겠네요. 맞죠? 그럼 결국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8분의 125가 될 거고요. 그래서 P분의 Q라고 했으니까 8분의 125가 P분의 Q가 되겠죠. 그래서 P 플러스 Q 값은 답은 133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그래프로 Y는 T의 교점 이런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인데요. 2차 함수로 만들 수 있는 좀 완성도 높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어차피 그래프에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차 함수 fx의 이제 그래프를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 가지 시도로 맞는 최적화된 그래프를 찾아야 됩니다. 자, P, Q라고 하는데 이제 P만 양수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그냥 P, Q를 찍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아래로 블록이니 이제 그래프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GX에 생긴 모양을 봅시다. 자, GX는 어떻게 하냐면 X축으로 M만큼 평이동을 시켜요. 양수 M이라고 나왔죠. 양수 M이라고 나왔으니 X축으로 M만큼 평행 이동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를 M만큼 꼭지점을 이동을 시킬게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 어떻게 되죠? X축 대칭을 하겠죠. 그러면 X축 대칭이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대칭 평행 이동한 이 그래프와 원래의 그래프가 알파와 베타에서 만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지점이 양수 쪽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음수이다. 그죠?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이다.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P, Q라고 해서 이번에 꼭지점을 y좌표를 음수라고 만들게요. 이 상태에서 아래로 볼록을 만들어 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아래로 볼록에 2차 함수를 만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X축으로 M만큼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그래프를 X축 대칭을 시키니 이제 위로 볼록에 하나의 그래프가 또 완성이 되겠죠. 자, 위로 볼록의 그래프는 꼭지점이 X좌표가 P 플러스 M으로 이동시키고요. Y좌표도
마이너스 Q만큼 이동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는 위로 볼록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꼭지점을 찍고 이런 식의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만나는 점은 알파와 베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점이 알파고요. 이 점이 베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주어진 조건으로 보면 fx와 gx가 나타나는 영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나오는 그 영역대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중간은 gx가 돼야 되니까 얘가 지금 fx가 되고요. 얘가 gx가 되죠. 중간은 gx의 그림을 그리라고 돼 있으니 중간 gx의 그림을 그려보면 형식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색깔 칠해진 부분을 우리는 hx라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그 네모 박스 안에 들어있는 조건을 검토를 해봅시다. hx = t, y는 t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 이상이다. 2점 이상에서 만나야 됩니다. 저 분홍색이랑.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이 4p 플러스 2m이라는 거. 이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4p 플러스 2m이라는 거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제 여기서 착안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은 대칭축이 p예요.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은 대칭축이 p 플러스 m입니다. 자, 그러면 4p 플러스 2m은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2p에다가 2p 플러스 2m을 해야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래로 볼록과도 2점에서 만나야 되고요. 위로 볼록과도 2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홍색 그래프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만나는 교점이 2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건 페이크고요. 4개가 돼야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 그래프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그래프를 트라이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교점이 4개가 만들어지면서 저기서 말하는 저 조건에 해당할 수 있는가를 상상을 해볼게요. 자, 이제 그런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어떤 그래프냐면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분명히 교점이 4개가 나오는 구간이 명확하게 존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하면 자,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가 f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의 그래프가 gx가 될 거고요. 저 조건에 해당하는 쪽을 그려보면 그래프는 이렇게, 맞죠? 이렇게 되겠죠.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fx와 만나는 두 근의 중간이 p니까 fx와 만나는 두 점을 더해보면 그게 2p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의 대칭축이 p 플러스 m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 gx와 만나는 점을 두 근의 합이 2p 플러스 2m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질 겁니다. 자, 그럼 대칭축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대칭축. 첫 번째 아래로 볼록의 대칭축이 p고요. 위로 볼록의 대칭축은 뭐가 되죠? p 플러스 m이 돼야 됩니다. 맞죠? 자,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근이 4개가 만들어져야 되는가? 자, 샘플로 그어보면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그래야 아래로 볼록과도 두 점에서 만나고요. 위로 볼록과도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모양을 갖출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요게 되는 t의 범위가 나와 있죠. 여기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t의 범위가 gp부터 5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5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맨 위쪽이 5라는 거겠죠. 맨 위쪽. 이게 y는 5라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맨 아래쪽은 어떨까요? 맨 아래쪽은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gp라는 정보를 주고 있어요. 맞죠? 근데 gp가 돼야 되면 이 그림이 좀 안 맞죠, 지금.
위로 볼록의 함수값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좀 수정해 보면 이 조건에 완벽하게 맞는 그림은 이걸 이렇게 내려서 요 점과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아까의 그 불필요한 부분은 이제 없앨게요. 바로 요 부분이 사라지고요. 자, 새롭게 만들어진 부분이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완벽한 조건에 맞는 그래프가 되죠. 그죠? 그래서 GP까지 이렇게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 볼록인 대칭축이 P 플러스 M이기 때문에 새롭게 만나는 이 점이 있죠. 요 점은 뭐가 되죠? P 플러스 2M이라는 점이 됩니다. 이 점도 아주 중요한데요. 이 점이 곧 GX와 FX의 교점이 됩니다. 맞죠? 이제 나머지 값을 전부 다 구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용할 정보는 자, x equal p 플러스 2m에서 fx와 gx가 만납니다. 자, fx의 식은 저기 나와 있으니까요. gx의 식만 한번 써봅시다. 자, gx의 식은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p 제곱에 마이너스 q라는 식을 쓸 수 있겠죠. 맞죠? 자, 저기에 p 플러스 2m을 집어넣어서 두 개를 똑같다고 할게요. 자, 먼저 그 전에 이 꼭지점 있죠? 꼭지점에 y좌표가 5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의 꼭지점 마이너스 q 있죠? 이 마이너스 q가 5라는 사실을 먼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는 마이너스 5라는 답이 먼저 나와야 돼요. 자, 요걸 기반으로 p 플러스 2m일 때 fx와 qx의 교점이 등장한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f의 p 플러스 2m을 집어넣은 거랑 그 다음에 뭐죠? g의 p 플러스 2m을 집어넣은 거랑 같다고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그러면은 fx, gx를 우리가 파악을 했으니 그 파악한 식에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자, p 플러스 2m 먼저 f에다 대입을 할게요. 지금 어떻게 되죠? 2분의 1에 2m의 제곱 맞죠? q는 뭐죠? q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이번엔 g의 p 플러스 2m을 집어넣을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 p 플러스 2m이니까 m의 제곱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이제 이 식을 정리해보면 왼쪽의 2m 제곱이죠. 그럼 넘겨보면 2분의 5m 제곱은 10이라는 답이 나오고요. 여기서 m 제곱은 4이기 때문에 m은 양수니까 2라는 m 값이 바로 등장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m 값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q 값도 알고 있죠. 나머지 이제 p 값만 구하면 됩니다. 자, 이제 p 값을 어떻게 구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요 식 fm과 gm의 합, 이제 저 식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자, 이제 m 값이 나왔기 때문에 저 말은 이 말이죠. f2와 g2를 더했을 때가 마이너스 4라는 거고요. f2와 g2를 직접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f2는 2분의 1에 2 마이너스 p의 제곱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g2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자, 2 마이너스 m 마이너스 p죠. 근데 2 마이너스 m에서 m이 2니까 사라지고요. 여기서는 바로 p의 제곱에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맞죠? 이걸 계산하면 p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4p니까 마이너스 2p 맞죠? 플러스 2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p는 3이 됩니다. 이제 나올 값이 전부 다 나왔네요. 그죠? 이제 마지막 계산만 해봅시다. p가 3이고요. 마이너스 q 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다 m이 뭐였죠? m이 2가 되죠. 그래서 답은 16이 되겠네요. 자, 그래프의 정확한 모양과 그 다음 PQ 값 이런 것들은 저렇게 만나는 근의 성질, 대칭성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이용해야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